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부역이 강독이 진행됩니다. 부여사의 원형이 파괴되어 2000년 한국사의 허리가 잘려 국통맥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윤창열 교수님을 모시고 북부역의 강독 시간을 통해서 국통맥이 온전하게 정립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환단고기 원서강독 시간을 맞이해서 이제 법례하고 삼성기 상, 하 세 번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병호 교수님께서 바톤을 이어가지고 단군 세기를 이제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북부역이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부역이 바로 그 원문 강독으로 들어가기 전에 총론을 한번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민족사에 잃어버린 고리, 우리가 이제 미싱 링크라 그러죠. 우리 역사에 잃어버린 고리, 북부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다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저하고 원서 강독을 한번 딱 하고 하면은 두 번 정도 이 북부여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북부여의 역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여가 8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8개의 부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우리 역사에서 그 부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아들이 4분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부여예요. 고조선의 초대 단군이 그 네 번째 아들 부여를 부여 후에 임명을 했다. 부소, 맏아들은 부르태자죠. 그래서 2세 단군이 되고 둘째 아들이 부소예요. 셋째 아들이 부, 그리고 넷째 아들 막내가 부여인데 모두 나라의 서쪽 땅에 봉해 주었다 하는 것이 규원사화에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소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부싯돌 또는 그 뭐 부싯철 또는 부싯깃 이런 말이 전해 오듯이 불을 그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명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라는 분은 사람 병을 잘 치료했다 그래요. 부여라는 분은 그 당시에 그 군사권을 가지고 정벌도 하고 이제 그런 기록이 규원사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막내 아들 부여를 봉해준 그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기원전 1286년에 22대 색불루 단군이 부여 신궁에서 즉위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부여 신궁이라는 것이 이 백악산 아사다리거든요. 지금의 그 길림성 농안 장춘 지역이죠. 장춘. 그래서 그곳이 넷째 아들 부여를 봉해준 곳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국호가 9번 바뀌었는데 전부 이제 광명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부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여라는 것은 불에서 왔다고 합니다. 불이라는 건 광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이 오면은 먼동이 뿌옇게 밝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하여튼 이 부여라는 말도 불, 광명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부여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대부여라는 것이 있는데 기원전
426년에 43세 물리단군 마지막 해에 우화충이라는 융안여포라 그랬죠. 융안여포. 융안은 이제 이유립 선생도 융안이 장춘 지방인가 이렇게 이제 비정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융안여포 우화충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요. 단군 조선시대 때 네 번의 큰 반란 사건이 있습니다. 9세 아술 단군 때 우착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22대 색불루 단군 때 신독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43세 물리 단군 때 이 우화충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46세 보울 단군 때 한계라는 인물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단군 조선시대 때 네 번의 큰 반란 사건이 있는데, 이게 세 번째예요. 자, 우화충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43세 물리단군이 도망을 가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이제 다음 해에 우화충이 군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구물장군이죠. 장군이 이제 백민성욕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민성욕살 구물 장군이 우화충의 반란을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단경에 도읍을 옮겨요. 우리가 단군조선이 삼왕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삼왕조는 이제 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1왕조는 제1대 초대단군부터 21대 소태단군 때까지는 하얼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송화강 아사달이다. 그리고 22대 색불루 단군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단군이 되잖아요. 그래서 백악산 아사달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화충의 반란을 평정한 44세 구물단군께서 장단경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 장단경이 어디냐면 지금의 요령성 개원시입니다. 요령성의 성도가 심양인데, 심양에서 동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지금도 개원시가 있어요. 개원시 10개자에다 근원원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대부여라고 계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군세기 공부하면서 이때 비로소 분조 관경을 하다가 이 44세 구물단군 때 와서 이 분권 관경을 했다. 그래서 이 병권을 번조선과 막조선에다가 이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고조선이 쇠퇴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부여라는 것은 기원전 425년부터 238년까지, 238년이 이제 47세 고열가 단군이 단군의 자리를 그만두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때거든요. 그래서 188년 동안을 대부여라고 이제 호칭을 해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부여입니다. 자, 이제 북부여인데요. 북부여는 전기북부여는 239년부터 기원전 86년까지고요. 이제 후기북부여가 기원전 86년부터 기원전 58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전기북부여, 후기북부여를 전부 합치면은 기원전 239년에서부터 기원전 이제 58년까지가 돼요. 저걸 이제 마이너스를 하면 181년이 나오는데, 우리가 플러스 1을 하면 우리가 북부여는 182년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북부여의 역사는 이 복의 범세동이 북부여기 상하와 가서번 부여기를 지어서 이 부여사에 대한 불멸의 공덕을 남겼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이 원문 강독으로 들어가죠. 운초 계윤 선생은 이 북부여 기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수집을 하느냐 하면은 삭주에 이형식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책을 얻게 됩니다. 이형식이라는 분도
이영식이라는 분도 그 고성이 씨예요. 그 15세 이방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삭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그 이방의 후손이에요. 다 고성이 씨고. 그래서 그 이영식의 집에서 이 북부여기를 얻어가지고 운처계윤 선생이 환단고기를 편집할 때 넣게 되죠. 그러면은 그 범세동이라는 분의 그 가계를 보면은 증조부가 되는 범승조라는 사람이 아마 남송이 멸망한 뒤에 뭐 원나라의 그 벼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나라 공주가 고려로 시집을 올 때 호종을 해가지고 왔다가 고려에 망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부는 범유수예요. 저게 숫자입니다. 저게 범유수. 여진족을 정벌해서 금성이라면 지금 나주죠. 금성군의 책봉이 됐고 이제 아버지가 범후춘이라는 사람인데 호가 회복할 복자에 그 집대자를 써서 복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 복의 범세동이에요. 엎드릴 복자에다가 그 언덕의 자. 범세동이라는 분의 그 생존련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전문가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342년생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이대부를 지내고 두문동 72연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망한 뒤에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그분의 무덤이 어디냐면은 광주 광역시 광산구 덕림동 복만마을에 그 자기 조상님들 그 범우춘 뭐 범유수 이런 분들 무덤하고 다 같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성리학을 연구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북부여라는 것은 이 고조선과 이제 고구려를 연결하는 고리예요. 고조선 그리고 이제 고구려 이 북부여에서 삼국이 다 나옵니다. 고구려도 나오고 백제도 나오고 신라도 북부여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북부여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작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북부여의 역사를 회복한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단군조선과 이 고구려를 연결하는 그런 고리가 됩니다. 그 삼국유사를 보면은 북부여가 있어요. 북부여가 있는데 북부여가 기원전 239년 임술년에 해모수가 건국을 하는데 삼국유사를 보면은 기원전 59년 임술년에 건국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삼갑자 180년을 내리게 됩니다. 기원전 239년에 건국을 했는데 59년에 건국을 했다고 이련이 왜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여사를 이 회복 불능에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한 선제 신작 3년 이게 이제 59년이에요. 임술년 기원전 59년 4월 8일 천재께서 흘승골성에 내려오셨다. 이게 삼국유사의 기록이에요. 180년을 내려버렸습니다. 180년을. 그 4월 8일은 어떻게 근데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 옛 기록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썼어요. 고기에 이르기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월 8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가 그게 해모수가 건국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부여라는 것이 국호라는 것을 강단사학자들이 몰라요. 북부여 자체가 나라 이름입니다. 왜 북부여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남쪽에 대부여가 있었거든요. 남쪽에 그 고열가 단군이 그 대부여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북부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부여 자체가 국호인데 그러면은 북부여 자체가 국호라는 근거를 제가 세 가지를 대볼게요.
광개토 태왕비에 보면은 옛적에 추모왕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북부여로부터 나오셨다. 출자 북부여라. 북부여란 말이 나와요. 집안시에 모두루 무덤의 벽에 기록된 그 묵서가 있는데요. 하백의 자손이요 1월의 아들인 추모성왕께서 원래 북부여에서 나오셨다. 원출 북부여라. 그리고요 삼국 유사를 보더라도 해모수는 나라를 세워 왕이라 일컫고 국호를 북부여라고 했다. 아주 국호 북부여가 나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자들은 북부여가 나라 이름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 분야를 많이 연구한 그 이제 학자 중에 이모모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쓴 책을 내가 읽어봤어요. 이 북부여라는 것은 광개토대왕 비문을 그 사람이 해석한 거예요. 이것은 부여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부여라고 했을 뿐이다. 삼국지의 그 부여전을 보더라도 무슨 그 방위명이 붙질 않았다. 따라서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뭐 북쪽에서 있으면 북부여, 동쪽에서 있었으면 동부여, 서쪽에 있었으면 서부여,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방위의 명칭을 가지고 그 지역을 설명했을 뿐이지 그것이 국호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광개토대왕 비문이라든가 모두루 묘지명이라든가 그리고 삼국 유사에도 국호 북부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사학계에서는 이 북부여가 나라 이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깨고 나오질 못하면은 이 부여사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리 선생은 이걸 원시고구려라고 했는데 고주몽 성제가 나라를 세운 뒤에 해모수를 태조로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 북부여를 고구려라고도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해모수의 고향이 고구려입니다. 해모수의 고향이 고구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북부여 당시에도 고구려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시 고구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자, 뭐 앞으로 원서강독에서 다 공부를 다시 하겠지만 시조 단군이 해모수예요. 기원전 261년에 태어나요. 경자년에. 그리고 재위 기간은 239년부터 195년까지 45년 동안 임금 자리에 있었어요. 기원전 239년 임술년 4월 8일 웅심산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 길림성 설안이에요. 지금 설안시죠. 설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해모수의 고향이 고구려라서 북부여를 그 고구려라고도 했습니다. 단군조선은 이제 기원전 238년에 막을 내립니다. 고열가 단군이 단군의 자리를 버리고 그 입산 수도해요. 그래서 오가가 232년까지 6년간 공화정을 합니다. 이제 공화정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화합을 해서 정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뭐 옛날에 공화당이라는 당도 있었는데 공화정을 하다가 232년에 해모수가 가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기비라는 사람이 큰 공을 세워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여튼 공교롭게도 기비가 232년에 번조선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산 아사달에 도읍했다. 백악산 아사달은 장춘 지방이죠. 22대 그 색불로 단군이 도읍을 해가지고 43세 물리 단군 때까지 860년 동안 도읍을 했던 곳에다가 다시 그 북부여의 수도가 됩니다. 기원전 202년에 연왕 노관이라면 이제 이 노관이라는 사람이 한고조 유방하고 같은 동네에서 같은 날에 태어나요. 같은 해 같은 날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그 한고조 유방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건국하는 이제 개국공신인데 그
유방이 죽은 뒤에 그 부인인 여희가 이제 개국공신을 전부 숙청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노관이 저 흉노로 망명을 떠나는데 그 전에는 연왕을 지냈어요. 그래서 연왕 노관과 이 폐수를 국경으로 삼았다. 우리 북부여와 그 한나라의 국경이 폐수였다 했는데 폐수는 조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북부여기에. 그래서 지금의 그 조백신하는 천진을 관통하는 중국의 그 천진시를 관통하는 강입니다. 기원전 195년에 자기의 그 주군인 노관이 흉노로 망명을 해버리니까 그 부하였던 위만이 번조선에 망명을 청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한 관경제가 그때까지도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북부여의 대단군은 해모수고 그리고 이제 번조선의 왕 제후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번조선 왕 기준이 근데 어디에 도읍을 하냐면 지금 하북성의 창녀현입니다. 하북성의 창녀현에 도읍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국의 지도에 대해서 조금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를 이제 박사로 삼아가지고 상하 운장을 봉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한나라를 방비하라고 얘기를 해주죠. 상하 운장이 지금 천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해 이제 해모수가 붕어하십니다. 기원전 195년에. 그리고 이해 겨울 낙랑왕 최숭이, 이해 겨울이라면 기원전 195년이에요. 이 낙랑왕 최숭이라는 사람이 이 낙랑산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낙랑산이 그러면 어디겠어요? 창녀현에 있겠죠. 그러니까 저 낙랑산은 지금 우리가 보면 갈석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갈석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또 갈석산 꼭대기 봉우리가 낙랑봉이더라고요. 글자는 좀 다르지만 바다를 건너 평양에 와서 이제 낙랑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95년부터 그 37년까지 232년 동안 그 최씨 낙랑국이 평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한사군이 있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런 어불성설이에요. 낙랑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낙랑국이 호동왕자와 그 낙랑공주 그 얘기가 나온 것이 저 낙랑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세단군 모술인데요. 모술이 기원전 195년에 임금이 돼서 170년까지 임금 노릇을 합니다. 한 25년 동안. 자, 기원전 이제 194년 위만이 195년에 망명을 했고 그 다음 해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위만이 험독. 그 험독은 지금의 그 창녀현 또는 이제 환단고기를 저 북부여기를 보다는 평나라고도 나와요. 거기를 험독을 함락하여 위만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 위만 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삼국 유사에 위만 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만 조선. 그것은 이 북부여의 한 그 변방이었던 번조선의 땅을 차지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위만 정권 또는 위만 왕조, 저는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쫓겨난 기준왕은 금강하구로 들어와서 왕이 되었으나 후손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익산에 가면은 미륵산이 있어요. 미륵산 꼭대기에 기준성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금강하구에 어뢰산이라든가 어뢰산, 임금 어자에다 올레자, 임금이 오는 산이다. 임마산, 설립자의 말마자. 그리고 뭐 군둔이라는 또 지명도 있어요. 군사들이 주둔했었다. 그래서 그 금강 하구로 들어와서 익산 쪽에 임금이 되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후손은 끊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역사서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상장인 탁이라는 사람이 월지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중마한을
세웁니다. 그래서 중마하는 기원전 194년부터 기원후 9년까지, 기원후 9년이면 이제 백제의 온조왕에게 망해요. 그래서 중마한이 이 건국이 됩니다. 이것은 정약용이 지은 아방강역고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때 이제 무강왕 탁이 박사 악농건을 명해가지고 중진한을 다스리게 해요. 그럼 중진한이 어디에? 경주예요, 경주. 기원전 193년부터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임금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좌대부 진한을 명해가지고 중번한의 임금으로 임명을 해요. 이것이 193년부터 기원전 39년까지. 이것은 어윤적이 지은 1915년에 동사연표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단재 신철 선생이 얘기한 소위 이게 중사만이에요. 중사만. 근데 지금의 그 강단사학자들은 이 전사만이라는 것이 단군 조선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삼한이 되는데, 단군 조선 시대 때는 진한이 종주국이었고 이 중삼한일 때는 마한이 종주국이에요. 그리고 기원전 192년에 황제, 즉 모수리 단군의 동생인 고진을, 해무수의 둘째 아들이죠. 고진으로 해성을 지키겠다. 해성은 이제 그 심양 남쪽에 지금도 해성시가 있습니다. 3세 단군이 이 고해사인데요. 기원전 170년부터 121년까지 49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임금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즉위한 다음 해에 기원전 169년에 낙랑왕 최숭이 곡식 300석을 그 해성에 보냈다. 이건 이제 지금 그때 위만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의 군량미를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128년에는 예군 남녀가 우거왕의 반기를 들고 한에 귀순을 합니다. 한이 그 창해군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126년까지 2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저 창해군이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뭐 강단사학자들은 강릉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불성설이고, 이유리 선생은 이것이 중국의 이제 산동성에 치박시가 있거든요. 거기 임치구가 있는데 그 임치 서북 쪽에 있었다. 산동성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세 단군이 이제 고우루 또는 이제 해우루라고 하는데요. 기원전 121년부터 87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120년 고진을 발탁해서, 나도 사실은 이게 조금 의문은 들어요. 왜냐하면 192년에 동생 고진을 발탁을 해가지고 그 해성에서 그 위만을 막아내게 했는데, 지금 이게 72년이 지난 사건이거든요. 고진을 발탁해서 서암록을 지키겠다. 서암록은 지금 사실은 요하예요, 요하. 지금 우리 압록강은 동압록이고요. 반드시 요하는 이제 서암록인데, 저도 여기다 서요하라고 썼지만 사실은 저기 요하예요, 요하. 요하를 지키겠다. 여러분들이 서암록이라는 것은 삼성기 상에서 한번 봤어요. 서암록인 고두막하니. 서암록, 요하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거를 막는데 공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를 고구려 후로 승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원전 115년 해성을 수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위만 정권하고 뭐 엎치락뒤치락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해성을 수복하고 구려화, 이것도 요하로 봐야 돼요. 구려화 동쪽을 모두 되찾았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108년 한무제가 우거를 멸망시키고 이 북부여로 쳐들어오자 구국의 의병을 일으킨 이 고두막한이 이제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한나라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고두막한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지명, 지금까지 나온 지명도 있고 앞으로 나올 지명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하얼빈이 제일 꼭대기에 있죠. 지금 하얼빈은 흑룡강성의 성도예요. 그 바로 남쪽에 설안시가 있어요. 저게 웅심산이에요. 그래서 유화 부인이 그 고주몽을 낳은 뒤에 저 웅심산 저기서도 좀 살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쪽으로 가면은 그 농안 장춘 지방이 있죠. 장춘. 그 장춘이 저기 백악산 아사다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개원시가 있죠. 저기가 장당경 아사다리예요. 그러니까 저 하얼빈이 단군조선의 제1왕조 수도였던 송화강 아사다리고, 장춘이 백악산 아사다리고, 그리고 이제 개원이 이 장당경 아사다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훈춘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게 이제 남갈사 지역이에요. 남갈사. 부여가 이제 그 8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6번째가 갈사부여인데 저건 68년에 이제 그 북갈사가 망하면서 저 훈춘에다가 시급을 줘요. 그걸 우리가 남갈사라고 하는데 좀 뭐 우리 지금 두만강 바로 바깥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개원은 아까 우리 쭉 봤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더 서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그 해성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백록산이라는 건 이제 기억을 좀 해두세요. 연나부부여, 서부여가 처음에 개원 북쪽에 있다가 저 백록산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백록산. 그래서 저기가 이제 그 서부여에 수도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 밑에가 이제 창녀라고 돼 있잖아요. 저기가 바로 그 번조선에 도읍이 있었던 곳이고 위만 정권에 도읍이 있었던 곳이에요. 험독이라고도 하고 평나라기도 하기도 하고 지금의 이제 창녀현이에요. 예. 그리고 이쪽 이제 환희는 말이에요. 지금 그 고구려어가 졸본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저 환인이 지금 뭐 강단사 학자들 일본, 한국, 북한, 중국 모든 학자들이 이 고구려가 시작한 졸본을 저 환인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환인의 그 오녀산성이라고. 그렇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 요령성 환인연 하나 뭐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뭐 저기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전에 엄청 가서 여기 뭐 졸본에 왔다 간다고 아주 유튜브가 엄청나게 그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 고구려의 도읍지, 고구려에 처음 도읍했던 그 졸본의 위치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세계 환단학회지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하북성인데요. 이게 저 북경이죠. 저 빨간 분홍빛으로 삥 둘른 것이 이제 북경인데 그 북경 밑에가 이제 파란 데가 천진이에요. 그 천진에 그 조백신하라고 있는데 저게 이제 그 조하라고 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쪽으로 가면은 하북성에 저 창녀현이 있어요. 창녀현. 저기가 이제 험독이고 저기가 그 번조선의 도읍지였으며 기준이 저기 도읍을 하고 있었고 위만이 뺏어서 도읍을 한 것도 바로 이제 저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무제가 그 우거왕을 쫓아내고 뭐 한사군을 설치한다는 것도 저쪽이에요, 저쪽. 그러니까 평양에는 결코 그 한사군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 흑룡강성인데요. 자, 흑룡강성에 이제 하얼빈시가 있고 하얼빈시 이제 동쪽에 통화현이 있는데 저기가 동부여가 자리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저 이제 동강시가 있는데 저기가 그 해두왕이 그 사냥을 할 때 그 대소의 동생이 가서 해두왕을 죽이고 죽였던 곳이 동강이에요. 그리고 저 오소리강 유역에 북갈사를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건국을 했던 졸본이라는 것이 저 수분하의 수양진, 정인보 선생이나 이유립 선생은 그 수분하시에 있는 그런 이제 수양진으로 잡고 있는데 저기가 이제 졸본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 수분이라는 말이 졸본에서 온 거예요. 졸본이 바뀌어가지고
홀본, 솔빈 이렇게 이제 바뀌다가 수분이 됐습니다. 저게 수분이.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후기 북부여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부여에 대해서 단군의 넷째 아들 부여를 봉해준 곳이 최초의 부여였다. 지금의 그 장춘지방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44세 구물단군이 이 장단경 아사달로 도읍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대부여라고 했다. 두 번째 부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부여의 북쪽에서 기원전 239년에 해모수 단군께서 북부여를 건국을 해가지고 쭉 내려왔는데 이 108년에 한무제가 침입을 한단 말이에요. 침입을 했을 때 그 4세 단군인 그 고우루가 또는 해우루라고 하죠. 그걸 막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이 동명왕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한나라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기북부여라고 하고 또는 졸본부여라고 하고, 왜냐하면 졸본에서 도읍을 했기 때문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고두막한의 호가 동명이에요. 동쪽에서 태양이 밝아온다 이런 뜻으로서, 그래서 동명부여라고도 했어요. 저 같은 말입니다. 기원전 108년, 이제 저건 의병을 일으킨 해예요. 의병을 일으켜서 처음 임금이 됐던 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인 고무서 단군이 고주몽에게 단군 자리를 물려준 해가 기원전 58년이에요. 그래서 이 후기 북부여는 기원전 108년부터 58년까지로 볼 수 있죠. 자, 5세 단군, 그리고 이제 4세 단군까지는 해모수의 후손이고, 5세 단군 고두막한은 이게 47세 단군 고열가의 후손이에요. 기원전 108년부터 60년까지 임금 노릇을 있었는데, 임금 그 어떤 황제로서 그 천자로서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이제 86년에 해우루의 동생인 해부루를 동부여로 제후로 강등시키고부터 임금이라고 하면은 86년부터죠. 자, 기원전 108년 졸본은 지금 흥룡강성 수분앗이 이제 수양진으로 보고 있어요. 에서 즉위했다. 이 졸본을 수분앗이 수양진으로 보는 것은 정인보, 이유립 등의 주장입니다. 지금 이제 강단사학자들은 졸본을 요령성 그 환인현의 오녀산성으로 보고 있는데, 뭐 저는 전혀 저기에는 그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명이라는 것이 이 고두막한의 호예요. 그래가지고 동명부여라고도 했고, 그래서 나라 이름도 동명부여라고 했습니다. 기원전 106년에는 군사를 이끌고 구려하를 건너, 구려하라면은 저게 요하가 되겠죠. 요하. 서안평을 공격을 했다. 서안평이라는 건 지금의 내몽골 자치구의 파림좌기예요. 그것이 요 나라 때는 거기가 상경 임항부입니다. 까지 추격을 했는데, 그 서안평이 지금은 이제 파림좌기죠. 파림좌기. 거기가 고리국이에요. 거기가 해무수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은 뭐 지금 중국 지도를 보면은 나옵니다. 파림좌기. 거기가 고리국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죠. 아니, 뭐 아까는 고구려라고 하더니 뭐 여긴 고리하고 고구려는 좀 틀리잖아요. 고구려 할 때 려자를요, 리로 발음합니다. 그게. 원래는 구구는 그냥 더 들어간 말이고, 원래 고리예요, 고리. 그래서 원래 고구려라고 발음하지 않고 고구리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근데 뭐 세상 사람이 전부 고구려 하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서 고구려라고 할 뿐인데, 이 옛날 책을 보면은 발음이 리라고 딱 나와요. 그리고 저게 여기는 뭐 떠날 리자를 썼지만 그 고려대학교 할 때 그 려자를요, 옛날에 저기 리로 많이 읽었어요. 리로. 그 붙을 리자예요, 그때는. 물론 이제 전 우리말을 음차한 거기 때문에 그 고리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땅이에요.
고구려가 지명이 고리예요, 고리. 자, 기원전 86년에 이제 헤브루를 후루, 제후로 강등을 시켜가지고 이 차릉으로 옮겼는데 그 차릉이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죠? 그게 이제 하얼빈 동쪽에 있던 통하현입니다. 통하현. 그걸 이제 동부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전히 북부여라고 일컬었다. 즉, 졸본부여, 동명부여, 후기, 그것을 고두막하니 여전히 그 북부여라고 일컬었다 이거예요. 자, 삼국사기에서 고주몽은 기원전 79년 이민년에 태어나가지고요. 기원전 19년 이민년에 돌아가십니다. 환갑 때 돌아가세요. 고주몽이 돌아가시자 동명성왕이라고 시호를 했다고 해서 이 강단사학계에서는 이 고주몽을 전부 동명왕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1922년에 낙양 북쪽에서 발견된 연남산 묘지명이 있어요. 그 연남산이라는 것은 이게 소문의 셋째 아들 아닙니까? 맏아들이 남생, 둘째 아들이 남건, 셋째 아들이 남산이에요. 그래서 그 당나라한테 망한 뒤에 당나라로 잡혀가서 당나라 가서 벼슬을 하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묘지명을 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묘지명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석자의 동명감기하사. 옛날에 이 동명왕이 기운에 감응해가지고 유사천이 사천을 넘어가지고 개국, 나라를 여시고 주몽잉이라사, 주몽께서는 태양에 의해서 잉태가 되어가지고 임폐수의 계도라, 폐수에 임해가지고 그 도읍을 열었다 해서 동명왕과 고주몽이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산군 때의 문신인 그 김철령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부를 지었는데 거기에도 동명이 창기 서업하시고 동명이 그 서업이라는 이제 나라를 여는 거예요. 그런 서업을 개창을 하시고 주몽이 승기여파라. 그 남은 그 파도를 계승했다 해서 그 동명과 주몽이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이걸 강의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연남산 묘지명. 그랬더니요, 강단사 쪽에서 글을 하나 올린 걸 봤는데 저 연남산 묘지명은 믿을 수가 없다. 묘지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살다가 그 당시에 죽어가지고 그 당시에 쓴 글인데 저건 무슨 옛날에 책을 보고서 100년, 200년 뒤에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죽어가지고 그 당시에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석이라든가 묘지명 같은 것은 그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거 동명하고 말이야, 주몽을 다른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참, 강단사학계는 억지를 부려도 말이에요. 너무 억지를 부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억지를 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 사람이 죽어가지고 바로 그 묘지명을 그 자리에 써가지고 무덤 속에 넣었는데 그게 왜 그걸 못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동명이라는 분이 후기 북부여를 열은 고두막한이에요. 고두막한. 그리고 후기 북부의 두 번째 임금이면서 전체 북부여의 여섯 번째 임금이 고무서 단군인데 2년밖에 못 살았어요. 기원전 60년에서 58년까지. 고무서 단군은 자식이 없어서 자기 딸, 둘째 딸이라고 그러죠. 소선호와 고주몽을 결혼시켜가지고 사위인 고주몽에게 임금의 자리를 넘깁니다. 그래서 고주몽은 기원전 58년에 북부여의 7대 단군이 됩니다. 그래서 북부여라고 이름을 했겠죠. 그리고 연호를 다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 고구려의 건국을 기원전 37년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아마 고구려라고 국호를 바꾸고 연호를 평락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기원전 37년에 건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네 번째까지 부여를 살펴봤어요. 자, 전기북부여.
그건 해모수가 세운 북부여고 후기 북부여. 그것은 동명왕의 그 고두막한 이 세운 졸본부여 또는 동명부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 이 가서본 부여인데 이게 동부여예요. 기원전 86년부터 이제 기원 후 22년까지 이 108년이 지속이 됩니다. 자, 해우르의 동생 또는 이제 고우르의 동생인 그 헤브루가 그때 이제 고두막한이 와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나라를 내놓아라. 그래서 이 헤우르 단군은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동생인 헤브루가 임금이 돼요. 기원전 87년에. 그러다 이제 그 다음에 결국 고두막한한테 쫓겨나죠. 그래서 기원전 86년 고두막한의 위협과 그 국상인 아란불의 권유로 통화, 아까 우리 하얼빈 동쪽에 그 통화현을 봤었어요. 지금의 흑룡강성 통화현이 지금도 통화로 옮겨갔습니다. 기원전 77년에 이제 고년에서 금화를 얻죠. 아들이 후사가 없어가지고 산천을 이렇게 다니다가 그 돌 밑에서 고년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고년이 지금 어디냐?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오늘 삼국 유사를 보니까 그 사람은 백두산 천지라고 했는데 그건 뭐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고요. 그 목당강시에 있는 그 이제 큰 호수 있잖아요. 뭐 그거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설도 있고 그래요. 기원전 77년에 이제 금화를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화의 아들 뭐 대소한테 고주몽이 쫓겨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고주몽이 금화보다도 2살이 위에요. 고주몽 성제는 79년생이거든요. 기원전 이민년. 자, 금화는 기원전 48년부터 기원전 7년까지 임금 노릇을 합니다. 개구리의 그 금개구리의 모습을 했다 그래서 금화예요. 기원전 24년이 정유년인데 이때 이제 유화 부인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동부여에 가서 유화 부인을 모셔와서 졸본에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이것은 뭐 삼국 사기에도 나와요. 그리고 뭐 환단고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기원전 24년에 그 동부여에서 유화 부인을 모셔다가 졸본의 제사를 장례를 지냈다. 자, 대소가 이제 기원전 7년부터 기원 후 22년까지인데 기원 후 22년 2월 달에 이 대소가 고구려 상장인 그 괴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말을 탔는데 진창 속에 빠지자 그야 괴유가 단칼에 그 대소의 목을 자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부여는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기원 이제 갈사부여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대소의 동생이 2월 달에 대소가 죽고 여름 4월 달에 대소왕의 동생이 추종자 수백 명을 거느리고 압록곡 이건 흑룡강과 송화강이 합류하는 이제 동강현인데 지금 동강시죠. 동강시에서 압록곡에서 해두왕을 죽이고 그리고 갈사수 유역에 갈사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 갈사수는 지금 이제 오소리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원 후 68년 3대 그 도두왕이 고구려에 항복을 해요. 그래서 태조 무열제가 고구려는 그 도두왕을 우태로 삼아가지고 훈춘을 시급으로 주어가지고 동부여 후에 봉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원전 68년까지 있었던 그 갈사를 북갈사라 그래요. 북갈사. 그리고 이제 그 훈춘의 시급으로 준 갈사를 남갈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갈사부여예요. 갈사부여.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데 연나부부여라는 건데요. 그 다음에 서부여라고도 하고요. 낚시부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기원 후 22년부터 494년까지예요. 문자 열제 때까지인데요.
문자 열제. 기원 후 22년 이제 7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대소가 죽고 4월 달에 그 종제가 그 해두왕을 죽이고 북갈사를 세우고, 그리고 7월 달에 이 대소의 종제, 사촌 동생이란 뜻이겠죠. 고구려에 항복을 하자 고구려에서는 그 대무신 열제가 왕으로 봉해가지고 연나부에 안치를 했다 그랬어요. 그럼 연나부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그 개원 서북이에요. 개원 서북. 개원은 아까 장단경 아사달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 등에 이 낙문이 있어가지고 낙시성을 하살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연나부 부여라고도 하고 낙시 부여라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편의상 이제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편의상 우리가 서부여라고 불러요. 자기들은 뭐 부여라고 불렀을 뿐이고 서부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원 서북에서 그 연나부죠. 백랑곡으로 이주를 합니다. 백랑곡은 지금 요령성 객좌현성, 객나심 좌익 이라고 하는 그 이제 현이 있어요. 객자현성 서남 쪽에 백록산이 있어요. 지금 지도를 보면 대양산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중국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사서에서는 부여에 대한 기록을 하거든요. 이건 전부 서부여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AD 222년부터 이제 쭉 그 임금이 내려가는데 하여튼 285년에 의려 왕이 285년에 모용 외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부라에게 왕위를 넘기고 이 백랑산을 넘어가지고 아까 대양산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도읍을 하고 있었어요. 백랑산을 넘어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외를 평정하고 야마토 외를 세우고 15대 응신왕이 됩니다. 그래서 삼신의 부명에 응한다 하여 응신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응신왕, 오진왕은 의려라는 설과 그의 아들 의라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당나라 때 그 두 가지의 통전에는 285년에 모용회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의려가 자살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환단고기는 이제 앞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가지고 의려 왕이 바다로 돌아가서 돌아오지 않자 286년 그 다음에 아들 의라가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외인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 근데요, 일본 오사카에 대의라 신사가 있어요. 그래서 궁사가 말하기를 의라는 이 3세기 말 한반도에서 건너와서 일본의 왕족이 되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의려의 아들 의라가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494년에 문자 열제 때 그 고구려의 병합이 돼요. 이건 삼국사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전부터 또는 이제 이후 이 서부여, 연나부 부여는 이 서방으로 진출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중국의 그 역사서인 삼국지, 진수가 지은 삼국지, 범엽이 지은 후한서, 그 다음에 이제 진서 등의 부여전이 있거든요. 그 부여전은요, 전부 이건 서부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북부여라든가 동부여라든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부 이것은 서부여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일본에 이제 진출한 부여족해서 일본의 그 학자인 기다 사다기치 희전정길이라는 사람은 일본 왕실의 조상이 이 부여 백제계라고 주장을 하고 부여는 4세기에
일본에 건너와 나라를 이제 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의려 또는 의라가 이 간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기마민족설을 이 최초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에가미 나오미, 강상파부가 동북 부역의 기마민족이 한반도 남부를 거쳐 일본 열도를 들어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야마토 지방에 대화 지방에 야마토 조정을 세웠다. 그래서 기마민족 정복 왕조설을 주장하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의라에 진출하고도 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국지 이제 위서 동의전에 보면 부여전이 있잖아요. 그 부여전의 내용을 보면 부여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모두 조두를 사용하고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조두라는 것은 목기, 조기를 사용하고 여럿이 모이는 때는 서로 절하면서 잔을 구원하는데 잔을 씻어서 구원한다 라고 했고 또 통역하는 사람이 말을 전할 때는 모두 무릎을 꿇고 손을 땅에 대고 조용히 말을 한다 라 하였다. 이게 이제 삼국지 부여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여 사람들과 일본인의 이 강한 연결, 이제 고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서방으로 진출한 부여족, 이것은 아마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여족이 진출해서 이 불가리아를 건국했다고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일단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거 살펴보고 이제 그 원서강독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강의를 해주신 윤창열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여사라는 한국사의 잃어버린 역사의 고리가 이렇게 고조선과 고구려 사이에 이렇게 제대로 끼워지는 그날이 바로 동방 배달 민족사의 국통맥이 온전하게 정립되는 역사 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지뢰인각 같은 건 없어요? 해서? 네? 이제 유튜브 끄고 이제 진행합니다. 아.